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불의는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먹구름이 태양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임영웅과 홍지민이 부르는 그대는 나의 인생 듣겠습니다. 나 없이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비밀이 없어요. 꿈과 사랑을 나누어요. 그대는 나의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리를 선택했어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모든 것 다 주어요. 그대 나의 인생이기에. 밤밤 밤밤 밤바바밤밤 그대는 나의 인생 아직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대는 나의 인생 우리를 선택했어요. 나 오직 그대를 사랑해. 그 사랑 변하지 마오. 우린 모든 것 다 주어요. 그대 나의 인생이기에. 밤밤 밤밤 밤바바밤밤 밤밤 밤바바밤밤 밤바바밤밤 오늘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적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때 일본은 세계 부의 16%를 차지했지만 1990년부터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장기 불황으로 급기야 우리나라에도 경제력이 밀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책이 나왔는데요. 미국 동아시아 분석가인 브래드 글리스먼이 쓴 피크 재팬 마지막 정점을 찍은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명저 역사의 연구 스타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그는 문명이 탄생, 성장, 쇠퇴, 붕괴의 과정을 거쳐 순환한다는 역사 순환설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인류 역사에서 문명군을 21개로 분류하고 인류 문명이 변천하는 사례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 외부의 도전, 챌린지에 대해서 적절한 응전, 레스판스, 한 문명은 생존했지만 도전에 대해 응전에 실패한 문명군은 소멸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1.9%, 내년엔 1.8%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근거로 산업 경쟁력 약화, 인구의 고령화, 개혁을 외면하는 정치권까지 1990년대 초반 일본을 빼닮았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면이 있어 이 시점에서 적절한 변화를 시도한다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유 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으로 경제 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 적이 과거에도 6번 있었지만 2년 연속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 등 신흥국의 제조업을 조금씩 내주던 일본은 자산시장 급품 붕괴와 함께 1990년대에 들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1991년 3.5%에서 1992년 0.9%, 1993년 마이너스 0.5%로 급전직한 이후 30년간 0%대의 성장에 갇혔다는 것이죠. 작년 우리나라 성장은 2.2%였는데요. 이는 일본 장기 불황 직전보다 낮은 수치이며 재정 적자와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일본과 닮았다는 거죠. 일본이 한국에 추월당했듯이 산업 경쟁력에 있어서 이웃 중국에 밀려나는 모습도 비슷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인구의 고령화는 30년 전 일본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대까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버틸 체력이라도 있었지만 세계 14위인 한국 경제는 일본에 비해 축적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스먼은 미국 동아시아 분석가이며 마이니치 신문 기자로 오랫동안 도쿄에 머물면서 일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한 일본통이며 한국도 잘 아는 전문가로서의 충고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크 재팬은 일본이 정점을 찍은 뒤 어떻게 쇠락해 가는가를 제3자적 입장에서 분석한 책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추락은 한마디로 외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토인비가 말하는 도전에 대해 제대로 응전하지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하는 우리의 꿈나무인 젊은이들을 위해 김광석이 부르는 이등병의 편지 들어보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보네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7,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의 수학 여행지는 단연 경주가 가장 선호하는 코스였습니다. 좀 산다는 애들이 일제 카메라에 후지나 코닥 필름 몇 통씩을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주면 인기 짱이었잖아요. 그 당시 일제 카메라와 필름은 단연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들이 언제 몰락했나요?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카메라는 인기가 시들해졌고 필름은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이었습니다. 적어도 전기 자동차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희 둘째 사위가 독일 폭스바겐의 연구원으로 있는데요. 폭스바겐 하면 명품 차들이 얼마나 많아요. 쿠퍼라, 스코다,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두카티 등 유럽 5개국의 10개 핵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차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가 요즘 비상이 걸렸대요. 전기차의 출현 때문이라고 하네요. 독일 현지인들이 중국과 한국을 대단히 부러워한다고 해요. 배터리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미 앞서 있는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 한국의 전기자동차를 따라잡으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아시죠? 인천공항이 11년째 세계공항 평가에서 1등을 한 것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수준이 어떤지는 외국 여행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지난해 8월에 독일에 있는 둘째 딸의 초청으로 유럽 몇 나라를 돌아보았는데요. 독일 같은 선진국도 공항 입출입국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모든 입출입국 절차가 너무 빠를 뿐만 아니라 규모나 청결함에서도 단연 최고였죠. 이러한 신속함은 인터넷과 전산화 덕분이죠. 우리나라는 문서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대학 졸업증명서를 뗄 수도 있고 모든 관공서와도 전자문서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호적 초본을 떼려면 본적지에 가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결제는 도장으로 한다고 해요.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으니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요. 일본이 뒤처진 이유를 알만하겠죠. 일본의 추락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뱀의 해인데요. 뱀은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년에 3번에서 8번까지 허물을 벗는다고 해요. 뱀은 딱딱한 각질의 갑옷을 입고 있는데 덩치가 커지면 다른 옷을 입어야 하니까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지 못하면 껍질 속에 갇혀 죽고 만다는 겁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7년 정도를 애벌레인 상태로 땅속에서 나무의 수액을 먹고 자라다가 땅속에서 나와 천적이 없는 저녁 시간에 번데기 상태에서 2시간 내지 6시간의 탈피 과정을 거쳐 두 쌍의 날개를 달고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고의 시간을 지나서 태어난 매미지만 매미로서의 삶은 기껏 한 달 남짓이라고 합니다. 수컷 매미는 수명이 암컷보다 더 짧은데요. 한여름에 귀를 따갑게 울리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짝을 찾기 위한 수컷 매미의 타는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매미는 5가지 덕이 있다고 해서 선비들이 좋아하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첫째, 곱게 뻗은 입이 각근과 같고 이는 학문의 뜻을 둔 선비와 같다고 하여 문덕이라고 하고, 둘째, 사람이 힘들게 지은 곡식을 해치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고 하여 염덕이 있다며, 셋째, 집을 짓지 않으니 욕심이 없다고 하여 금덕이 있다 하고, 넷째, 죽을 때를 알고 스스로를 지키니 신덕이 있다 하고, 마지막으로 수액을 먹고 사니 청렴하다고 하여 청덕이 있다고 한답니다. 상주는 300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쌀, 곶감, 누에 말이죠. 누에가 뽕잎을 먹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치를 짓지요. 제가 살던 고향에서도 누에를 많이 길렀어요. 우리 동네 어떤 분은 자신의 뽕의 양을 계산하지 않고 무리하게 누에를 기르다 보면 뽕이 모자라 깊은 산에 자라는 산뽕을 따와서 먹이기도 하고, 정 급하면 남의 뽕을 밤에 몰래 훔치기도 해서 뽕 도둑도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누에 고치는 국가에서 수매해 가는데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쌍점이나 물든 고치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기도 했습니다. 매상하기 전 좋은 고치를 얼마쯤 남겨두는데요. 그것은 다음 해에 누에 알을 받기 위해서였지요. 남겨둔 고치는 얼마쯤 지나면 고치 안에서 있던 번데기가 구멍을 뚫고 나와 하얀 나비가 되는데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스스로 나오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가위로 구멍을 크게 하였더니 나비가 날지 못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엄마한테 혼이 났지요. 나중에 알았지만 나비는 자기 힘으로 고치를 힘겹게 뚫고 나와야 날개에 힘이 생겨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캥거루족은 성인이 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현상을 의미하죠. 주거를 함께하면서 용돈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대개 결혼을 못한 독신 자녀를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결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립정신을 갖지 못하는 나약한 낙오자가 되어 부모나 자녀 모두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캥거루족들이 과감하게 자립하여 넓은 세상을 훨훨 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김정호가 부르는 하얀 나비 듣겠습니다.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은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피고 서러워 말아요. 어디로 갔을까? 길 잃은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요? 님찾는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피고
일본의 추락은 흠을 벗지 못한 뱀, 군뱅이가 매미가 되기까지 겪어야 하는 아픔, 누의 번데기가 나비가 될 때 겪어야 하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즉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아날로그에 완주하였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우수성에 매몰되어 전기차의 출현을 외면한 것 등 도도히 흐르는 시대 정신을 외면한 결과가 오늘날의 추락하는 일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직역하면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인데요.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신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은행이라도 자신의 지혜와 덕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사자성어는 시경에 나오는 오원시의 한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즐거운 저 동산에는 박달나무 심겨 있고 그 밑에는 땅나무 있네. 다른 산의 돌이라도 이로써 옥을 갈 수 있네. 라는 네 번째 구절 다른 산의 돌이라도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추락을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방 후 70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다고는 하나 일본이 저승장의 늪에 안주하고 있을 때 30년간을 묵묵히 달려왔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자만해서 일본의 전철을 밟는다면 우리 역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겠지요. 국제사회는 냉혹해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 안보, 환경 등 거센 도전의 물결에 응전함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하는 모멘텀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역사 앞에서 냉정해야 하고 솔직해야 하잖아요. 구한말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청일전쟁의 결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잖아요. 해방 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미방위조약을 통해 안보 무임승차 아래 이승만 박정희의 탁월한 리더십과 국민의 근면성과 애국심으로 오늘의 선진국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되 오만하지 말아야 하며 급변하는 시대에 민첩하게 응전함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고 세계의 선도적 국가로 다시 우뚝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를 단시일 내에 이루어내느라고 고생하신 대한민국 모든 어른들에게 조항조의 고맙소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날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글로 쓰면은 일본이나 한국의 성공을 과거의 성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모방 경제라고 이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을 보고 자동차, 철강 분야를 모방만 하면 되었기에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결과 자동차와 철강 분야는 미국을 능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지 못했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지요. 일본은 성공 후에 변화보다는 안주를 택했고 새로운 것의 도전보다는 편안함을 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디지털 위주로 재편될 때 일본은 위기감조차 느끼지 않고 뒤처져 갈라파고스 신세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원인을 정치와 경제가 과거의 기득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글로 쓰면 한국은 일본과는 다른 몇 가지의 강점을 예로 들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제화와 잦은 정권 교체, 북한과의 통일, K컬처 확산, 역동성 등을 들면서 한국은 힘과 역량을 갖춘 돌고래와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포린 폴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서는 2010년 초에 한국이 포함된 내용의 특집을 실었는데요. 내용인즉 2040년경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를 예측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들 네 나라의 머리 글자를 따서 끝이라고 표기했는데요. GUTS 끝이라고 표기했는데요. G는 Germany 독일, U는 USA 미국, T는 튀르키 터키, 그리고 S는 South Korea 대한민국입니다. 이 특집에 대해서 다른 세 나라는 이해하겠는데 마지막 네 번째 사우스 코리아가 들어간 것에 대한 반론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이유 5가지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첫째, 한국 국민들의 국민성. 한국 국민들은 근면과 열정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둘째, 한국인들의 타에 추종하는 교육열.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논 팔고 소 팔아 교육시켰습니다. 셋째, 한국의 높은 기술 수준, 하이 테크놀로지. 세계가 대한민국은 선진
기술, 곧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자, 제철, 자동차, 조선, 화학 그리고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넷째 700만에 이르는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지금은 700만에 이르는 동포들이 무려 186개국에 진출하여 각양각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한국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처치. 세계 지도를 펴놓고 1류국가, 2류국가, 3류국가가 어딘지 살펴보면 1류국가인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모두가 개신교 국가들입니다. 2류국가는 프랑스,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 가톨릭 국가입니다. 3류국가는 이슬람 아니면 불교 국가들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미국의 군이 있는 잡지에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이렇게 밝게 보고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저는 토인비의 역사가 아닌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 법칙을 가지고 정점에 이르렀다가 추락하고 있는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최헌의 구름 나그네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화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가다 말다 돌아서서 아쉬운 듯 바라본다.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남자답게 길을 간다. 눈물을 감추려고 하늘을 보니 정처 부는 바람 새 소리에 고개 넘어 님 찾으러 눈물을 감추려고 부는 바람 새 소리에 고개 넘어 님 찾으러